네, 상한가 스나이퍼 김보람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도 좋았는데요. 네네. 모처럼 대형주들,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주 웃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의 수급이 몰리면서 또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인사부터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정책주나 정치 테마주들이 조정이 나와서 조금 놀라셨을 겁니다. 그 부분 케어해 드릴게요. 일단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서울경제에서 정치 테마주 대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사실 시장은 강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밀리면서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에는 최근의 장세를 반영해서 정책주, 정치 테마주들이 있었는데 계좌가 조금 밀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제 큰 뷰를 들어보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정책주, 인맥주 많은 종목들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관련 이슈들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조금 가지치기가 일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정이 깊었고 증시는 강하니까 소외감들을 느끼신 분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내일부터 대법원 관련해가지고 심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심리가 아무리 빨리 나오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5월 초에서 5월 중순경이 돼야지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결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과연 아무런 반등도 없이 증시에서 또는 정책주들이 다 그냥 끝날 것이냐. 지금까지 여러분 정책주에 얼마나 농락 많이 당하셨습니까? 종목들 떨어지다가 뉴스 한번 나오면 뚝 오르고 종목들 떨어지다가 뉴스 한번 나오면 뚝 오르고 근데 누가 지금 얘기를 해도 이재명 정책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건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냥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략적인 행동과 날짜들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신 이후에 분할로 평단을 좀 잘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선고 전에 특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에서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주, 인맥주 다 거래해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오늘 잠깐 밀렸다고 또 안 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대선 관련해서 40일이 남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회 어떻게 잡을 거예요? 로보로보 같은 종목들을 잡는 겁니다. 로보로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딱 하루 만에 11%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책주나 또는 다시 한번 산업군, 테마주들 중에서 AI 관련 테마주들도 생각보다 큰 눌림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적절하게 지금 포트에 담아 넣었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정책주의 순환매들이 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큰 폭의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그냥 증시가 강하니까 정책주들 좀 빠지면 멘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평화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꾸준하게 수익 냈었던 그런 모멘텀들을 기억하면서 적재적소에서 순환매를 기다리고 평단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홀딩스 지금은 많이 빠졌죠.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선이 이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주가가 힘이 없어질 거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양강구도 그리고 결국에는 대권 후보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에 바람이 불 겁니다. 또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표 정책주 다 한번 날라갔죠. 그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또다시 정책주 누가 대선 후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싱크탱크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바람이 분다고요. 그거 놓치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종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을 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NX 보세요. 하루 만에 19.3% 급등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야당, 여당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나오게 되어 있다. 언제까지? 대선 전까지. 아직까지 몇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에이티넘 인베스트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더 간다. 뭐라고?
주가가 바닥에서 대성창투처럼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결국엔 27%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정하는 구간대에서 분명히 옥석을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히든으로 준비한 종목 또한 다시 한번 정책주로 분류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의 포트에 넣어두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됐을 때 그 테마를 먼저 선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성창도 실제로 얘기 드리고 72% 상승했죠.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분명히 이 종목은 대선에서 한 번도 테마주에 엮이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정책주가 명확하게 힘을 받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그 조정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리엔트 전공 주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주던 시기들이 분명히 한 번 더 나타날 거랍니다. 어디서? 국민의힘 정책주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이렇게 당일에 20% 이상의 수익을 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날들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내가 정책주나 테마주들 변동이 큰 종목들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휩소를 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버릴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수정하고 반복하고 적용할 건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식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모든 주식 수익 납니까? 아니잖아요. 매매하시다 보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저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나오시겠어요? 당연히 나온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포기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수정하고 다듬고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조금 더러워졌어. 맨날 색종이 찢어가지고 다음 종이 찍고 다음 종이 찍고 그러면 그림이 느나요? 그림이 안 늘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 안에서 계속 꾸준하게 완성하는 버릇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이런 메시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종목들을 가질 때 내가 어떤 특정한 루틴이 있을 때 이렇게 이스타코 같은 종목들의 첫 번째 눌림목을 잡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아까 뭐라고 얘기 드렸죠? 다시 한번 정책주가 부각받을 것이고 그 정책주가 부각받을 때 무료 시그널들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실제로 이스타코 또는 국민의힘 정책주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나올 때 그 첫 번째 눌림목을 잡아서 우리가 조금 처져 있는 계좌들에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바이오주나 대정주, 우량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정책주 움직였을 때 수익 났을까요? 또 안 났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100% 정답이란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냐에 따라서 종목들이 달라지고 내 계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 분명히 이렇게 시장 속에서 좋은 종목들을 잔고에 편입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시장이 계속해서 강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나스닥, 미국, 트럼프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런 얘기 며칠 전에 한번 드렸죠. 왜? 채권 금리 관련해가지고 채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이 계속 흔들린다고요.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이랑 이제 곧 협상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현 시각부터도 나스닥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점점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곧 뭐예요? 이제 이런 시장들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정책주 말고도 공략할 종목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또다시 우리가 테마주 또는 시장의 주도주들을 공략하게 되면 충분히 그 속에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히든 종목,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 저는 되게 자신하거든요. 85에서 90%까지는 아마 성공률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딱 한 번 더 이런 얘기 드릴게요. 히든 종목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공률이 되게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손절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종목을 공략할 때 내가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래를 하셨을 때 히든 종목들의 진짜 참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1차 목표가를 달성하는 달성 기간 대부분 짧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아,
김보람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데 추천일이 점점 길어져. 그러면 생각보다 종목이 늘어져서 이 종목은 손절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85%에서 90% 이상이 대부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상승률이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시장에 주도주가 많을 때는 종목들이 조금 밀리더라도 또 올라올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엄청나게 큰 탄력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시장에서 포트를 담고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1박 2일 또는 2박 3일 만에 짧은 기간 안에도 높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주도주 매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첫 번째 눌림목을 만들 때 분명히 공략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오늘 방송 중에도 많이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요새 방송에서 원리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어떤 히든 종목, 어떤 급등주, 어떤 테마주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는데 또는 공략을 하는데 뭘 기준으로 공략을 하느냐.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러면 이게 분봉이거든요. 분봉상에서 15분봉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장대 양봉 또는 상한가가 발생할 때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나면 조정이 발생할 때 빨간색 마디값이 1층이고요. 검은색 마디값이 2층이에요. 근데 이 1층과 2층을 웬만하면 비껴나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이 구간을 비껴나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한번 테마를 타면 빠르게 상승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준점으로 공략을 한다? 빨간색 마디값 1층, 검은색 마디값 2층. 이 구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닌데 왜 주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김보람 전문가가 그어놓은, 만들어놓은 이런 마디값에서 반등이 나올까? 제가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반등이 나오는 데는 특정한 원리가 있어요. 주가를 상승시키는 데는 상승시키는 메이저들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 의도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 어느 특정 구간까지 떨어지다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 이해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뭘요?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제가 이 원리, 왜 이렇게 떨어지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 원리를 명확하게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에는 특정한 메이저들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제가 다 이해가 가도록 찍었습니다. 혹시 저랑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이 영상을 받고 안 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지금같이 시장이 하락할 때 이 종목이 왜 떨어지는지 몰라서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안 보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이라도 보세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아, 이 종목이 떨어져도 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설사 종목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조금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테마가 살아있는 종목은 메이저들이 세력의 물량 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주가의 급등을 반드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이 영상과 원리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받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책주의 순환매들이 올 때 시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계획은 필수지만 고집은 금물이다. 이거 진짜 주식할 때 필요한 얘기 아닌가요? 우리가 여러분 주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도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테마들을 어떻게 공략해야겠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시장 분석은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저도 틀릴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틀려요, 안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근데 고집은 금물이다. 내가 틀렸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주식이 진짜로 형벌이 됩니다. 정말로 괴로우실 거예요. 왜? 분명히 여러분들은 틀려요. 그리고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손절은 싫어. 나는 무조건 내가 생각한 대로 기다릴 거야. 한 번은 살려주겠지. 이렇게 여러분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되게 계좌가 피곤해지실 겁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꼭 계획은 세우시되 고집은 피우지 말자.
그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 함께 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이런 마인드셋을 통해서 반전되는 계좌를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은 세우시되 고집은 피우지 말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대선이 한 달 넘게 남아있는 만큼 그리고 대법원 선고 확정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는 만큼 충분히 정책 관련해서는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처럼 정책주가 쉬어갈 때가 또 좋은 종목을 선취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이 기회 좀 나도 잡고 싶다. 올라갈 종목을 미리 좀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정책주의 신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방송 중에 함께 하시게 된다면 세력의 물량 이동 원리에 대한 또 강의 자료도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김보람 전문가가 방송에서 말씀한 종목들 또 어떻게 현재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앞서서 시장의 주도주가 조정을 보일 때 마디가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마디가는 뭐 분봉, 일봉, 주봉 어떤 거를 참고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15분봉에서 마디값을 많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항상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종목이 100% 가도 저는 그 종목 안 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 진짜 못 들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식을 들고 있게 되면 매도를 하면서 끌고 가는 거지 지나고 나서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깨보세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가 특정한 원리와 루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그런 꿈 같은 수익률이 아니더라도 주식을 통해서 특정한 구간만을 공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 드렸죠? 분봉상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승할 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주식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한 주식이 떨어질 때 어느 구간이 발생을 한다? 빨간색 마디값 1층, 검은색 마디값 2층 구간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주가가 조정이 발생하면 이 구간을 찍고 이틀 만에 15%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이 상승했던 원리가 조정이 발생하면 반등이 나오는 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제가 히든 종목을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NX 볼까요? NX가 실제로는 제가 히든으로 얘기 드리고 다음날에 19%가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할 수가 있었느냐. 상승할 때의 메커니즘, 뭐가 있다? 이 주가를 들어 올리는 어떤 의도가 있다. 그리고 이 주가가 떨어질 때 뭐가 있다? 빨간색 마디값 1층을 찍고 주가가 최종적으로 26%까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26%까지 못 들고 간다고요. 가는 중간에 팔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꾸준하게 공략할 수 있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종목 볼게요.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주가가 72%까지 상승을 했어요. 근데 내 72% 이거 들고 간 사람 못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환상을 깨지 않는 순간,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평생 계좌가 잠깐 수익 났다가 하락장 오면 계좌 다 까먹고 잠깐 수익 났다가 하락장 오면 계좌 다 까먹고 이걸 반복하실 거예요. 아닌 분들 있어요? 100%, 200% 보고 들어갔다가 그렇게 된 적 있나요? 없다고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특정한 마디값만을 공략을 하더라도 탄력받으면 며칠 만에 20% 간다고요. 다시 한번 상승했죠. 제가 뭐 기억하라고요? 빨간색 마디값 1층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몇 프로 상승했다? 30% 이상의 상승을 했다. 이거 끝까지 들고 가지 않더라도 내가 전략적으로 원하는 구간들을 공략해도 주가는 그 마디값 내에서 수익을 주는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원리와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휴스트리예요. 3일 동안 14%가 상승을 했는데 보세요. 종목은 달라졌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상승할 때 의도가 있고 떨어질 때 반등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1층이다. 마디값 1층 구간 찍고 3일 동안에 14%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종목은 달라졌는데 타점은 달라졌는데 분명히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주식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왜 떨어지고 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히든 종목들의 한 80% 이상을 다 이 마디값으로만 공략을 했어요. 근데 히든 종목들 성공률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정말로 성공률 높습니다. 지금까지 10월 중순 정도에 제가 다시 컴백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성공을 보였어요. 근데 그 종목들을 그냥 수익 났으니까 땡 이게 아니고 이 종목을 왜 이렇게 공략해도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한 사람만이 이렇게 1차 목표가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맥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근데 거짓말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원리 이해했다고 해서 저처럼 바로 이런 종목들 찾아내는 거 아니죠. 제가 이거 13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몇 달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고 있다고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방송이 지금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번에 오늘 이 방송을 보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영상 받아서 꼭 보세요. 우리가 공부할 때 참고서를 많이 모아놓으면 공부를 되게 잘한 것 같은 뿌듯한 느낌이 든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참고서는 보고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상 받아놓는다고 주식 잘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물량 이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 장담할게요. 이 영상을 보고 와 이거 무료여서 별로 영상 똑같은 거네. 남들이 하는 좋은 말 다 했네. 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와 진짜로 이해가게 잘 찍어놨구나 할 정도로 퀄리티가 좋게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영상에 대해서 꼭 이해하시고 급등주가 반등할 수 있는 마디값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캐치를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이제 다시 한번 정책주나 또는 시장에서 주도주가 미국발 리스크가 해소되기 시작하면 점점점 나올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에서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고 왜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에 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첫 번째 걸음을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의 수익에 도취되어서 계속 잘못된 방법을 고수하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을 잘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 주식시장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 지금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오늘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강의를 한번 잘 보신 이후에 또 강의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질문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또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함께 한번 전문가님과 해보시고 질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꼭 들어오셔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 종목도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도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 무료 공개 방송 어땠나요? 어제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이 손절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실제로 손절이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수정 보완하고 그 속에서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컨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제가 라이브 하는 동안에 손절이 한 세 번, 네 번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90% 이상이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 속에서 특정한 루틴을 가지고 제가 무료로 다 시그널들을 남겨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시그널들을 남겨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슈팅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웨캐시라는 종목은 실제로 당일에도 7%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을 때 뭘 이해를 해야 된다? 떨어질 때 왜 이 종목이 이렇게 20% 이상의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마디값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해 또는 알아보고 싶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료로 이렇게 딱 시그널들을 남겨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종목하고 가격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테마인지 이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때 진짜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고요. 사실은 무료 추천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저 말고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계좌를 바꾸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장에 낸 수업료들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왜 이 종목을 김보람 전문가가 추천을 했고 왜 이 테마를 선정을 해서 당일에 이렇게 8% 이상의 수익이 났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오늘 어떻게 드린다라고 했어요?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이 종목들이 왜 이런 마디값에서 당일에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지까지도 영상으로 다 찍어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도전과 그 정도 노력은 해보셔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내셨든 아니면 손절을 하셨든 그냥 매매한 것에 머무르지 말고 매매 이후에 꼭 전문가님과 함께 리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탄소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그린케미칼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그린케미칼 어제 상한가에 갔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하락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원래 상당히 핫한 종목 아니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떨어지고 있는 테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또는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 아니면 테마가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미칼 그리고 실제로 탄소 관련된 종목들은 이재명 대표의 정책주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탄소 포집 이런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함께 이슈가 돼서 테마가 형성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 테마주들이 상당히 정책 또는 인맥 그리고 정치권 종목들이 다 무너지면서 많은 테마들이 그냥 한 번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과연 여기서 끝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른 테마주, 뭐 세종시 관련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 무너지기에는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만들었고 그래도 1,000억 대금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조금 이렇게 횡보하다가 순간적으로 돌아나가거나 다시 한번 싱크탱크 그리고 정책 관련된 언급이 나올 때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에서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 또는 언급한다는 것은 약간 비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테마의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케미칼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하락 전환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어느 시점에 우리가 다시 매수를 해야 할지 이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탄소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관련 종목이죠. 에코바이오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그린케미칼과 에코바이오가 어제 특별히 또 주목을 받았는데 네네.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그린케미칼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코바이오도 나쁘지 않은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 조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큰 폭의 상승에 대한 기준점이 몇 프로냐? 최소 100% 정도입니다. 특히나 정책주들은 그래요. 근데 보시면 아직까지 바닥에서 100%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1차 상승이 발생하고 큰 폭의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2차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주가가 생각보다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 드렸죠? 아직까지 정책주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때 주가가 바닥을 다진 이후에 추가적인 슈팅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종목들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을 하는 에코바이오지만 크게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바닥을 찍고 다시금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과 함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신라젠입니다. 전문가님, 그 유명한 신라젠입니다. 아, 네.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고 또 하락할 때는 무섭게 하락하는데 네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서 기사회생하면서 올라가는 바이오주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얘기를 드리는 것도 롱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가가 지금 현재 오늘 같은 상황에서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거래 대금을 폭발시키면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신라젠 저는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진짜 핫하고 뜨거웠던 어떻게 보면 많이 놀아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라젠이 내일 아침에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 공략을 해볼까라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선택하셔서 신라젠이 내일 아침에 첫 번째 조정을 줄 때 우리가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아까 빨간색 1층 구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원리, 이런 것들이 실제 신라젠에서 적용이 되는지 한번 그리고 이 종목의 추후 반등 구간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급등한 신라젠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내일 매수 타점을 아마도 전문가님께서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라젠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나는 수익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주식으로 또 세계 3위까지 찍어 보셨잖아요. 네네. 네, 세계 3위까지 가는데 특별하게 또 작용을 했던 기법이 있다고 하던데. 기본적으로 제가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세계 3위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주식은 아니고 전체적인 통화 거래를 통해서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올라갈 때 특정한 로직과 루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 왜 사셨어요? 왜 파셨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특정한 루틴으로 종목들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진짜로 기법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이에요. 보세요. 제가 오늘 뭐라고 제일 많이 얘기했죠? 분봉상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조정이 발생할 때 뭐가 나온다? 급등이 나온다. 근데 그 급등이 왜 나온다? 주가가 상승할 때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이 주식에 대한 특정한 의도를 가진 메이저들이 올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이 빨간색 1층 구간 마디값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토마토 시스템은 16%의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직과 원리대로 종목을 선정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홀딩스 한번 볼게요. 상승했죠.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조정 발생하니까 어디?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 없이 빨간색 마디값 1층. 테마가 확실한 구간에서 이런 급등이 자주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뭐 공략한다고 했어요? 내일 신라젠 이렇게 떨어지면 빨간색 마디값 1층 나오면 공략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제 방송이 5분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시들을 잘 보시란 얘기예요. IMBC 상승했죠. 똑같은 차트인데 종목만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주가의 원리는 같아요. 자, 보세요. 조정 발생했죠. 마디값 1층 찍고 나서 14%의 상승이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주도주, 시장의 대장주, 그리고 테마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순환매가 나오고 주가가 오히려 눌리는 구간이 분명히 반등의 첫 번째 맥점이라는 거예요. 대하제약 제가 3번, 4번 거래했는데 3번, 4번 거래할 때마다 왜 공략했다? 이 왜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마디값 1층을 통해서 공략하고 2층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근데 3일 동안에 17%대의 상승이 나왔어요. 하이스틸 마찬가지예요. 주가 상승했죠. 상승하고 종목만 바뀌었지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제가 이때는 뭐 때문에 뭐가 달라졌고요. 선이 달라졌고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승할 때 항상 종목 분석을 제대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테마의 원리와 메이저들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1층을 찍고 23%대의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실 수가 있다고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뭔 얘기하면 그 종목 따라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무료 시그널들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이 무료 시그널 저만 드리나요? 수십 개, 수백 개의 무료 시그널들이 쌓여서 진짜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죠? 아니, 전문가인 제가 얘기해도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수많은 정보들이 넘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루틴과 기준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방송 중에 많이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오늘 딱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주가의 원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딱 당부 드리는데 이거 진짜 한 번만 3번만 정말 제대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뇌동 매매를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뭘로 담았다? 오늘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다 이렇게 1시간짜리 영상으로 담았다는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무료 퀄리티가 아닙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꼭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시 한번 시장의 순환매 그리고 정책주 그리고 테마의 주도주들이 넘쳐날 때 반전의 카드를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종목 주목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히든 종목은 다시 한번 아난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얼마 전에 아난티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종목이 살짝 수익 났다가 다시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귀찮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 아난티라는 종목이 생각보다 테마의 잠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정책주나 이런 거 잘못 건드리면 또 많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책주 또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준비했다. 선취매의 관점으로 좀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난티 무슨 종목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대북 관련주로 상당히 시장에서 많은 이슈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위치가 어디냐? 예전에 진짜 많이 상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뭐 기업이 저평가도 됐고 실적이 별로 안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정말로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거의 한 3분의 1 토막까지 나고 나서 현재는 7,000원 미만의 구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와 수렴을 반복하면서 생각보다 바닥을 많이 다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북 관련된 정책이 지금과 같은 시장 대선에서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지금보다 대북 정책이 안 좋을 수가 있나요? 대북 관계가 지금보다 더 경색될 수가 있어요? 전쟁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유화책이나 조금은 더 관계가 개선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우리는 뭐 있어요? 우리한테는 트럼프 형이 있습니다. 트럼프 형이 미국이 되게 북한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잠잠해지면 대외적인 성과들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어떤 시그널을 보낼 확률이 저는 되게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시장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난티가 다시 한번 대북 관련 정책주로서 차트를 만들어주고 2차적인 테마에 엮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은 기본적으로 내일 시초가부터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손절가 여러분 있어요. 손절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책이 제가 예상한 대로 나중에 움직이더라도 종목이 손절가를 찍고 나면 제가 그다음엔 따로 얘기 안 드립니다. 제 종목들 중에서 손절가 찍고 나서 올라간 종목 있지만 저 그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절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잡아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북 정책이나 유화책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슈를 받게 되면 1차 목표가는 7,300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는 한 8,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 시장이 좀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코멘트들을 받고 싶으시다면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히든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이번에는 꼭 받아보시고 진짜 공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남북 경협주의자 정책주로 엮일 수 있는 아난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장기간 수렴을 통해서 저점을 다진 만큼 발산을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아난티에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